안녕하세요.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김건강 의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평생 잘 챙겨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부 잘못 먹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가족에게만 몰래 챙겨줬던 진짜 단백질 3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충제나 고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 NIA와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가 임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제 부모님께도 드린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습관 한 번에 클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고기 많이 먹으면 되지. 닭 가슴살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두유 마시면 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흡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단백질을 예전처럼 쓰지 못합니다. 65세 이후엔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삼겹살을 먹어도 젊을 땐 근육으로 가던 게 지금은 그냥 배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70대 초반 고기 잘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도 꾸준히 드셨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계속 줄고 무릎이 약해졌어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단백질인데 몸이 못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영양의학학회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얻었죠. 단백질의 양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과 타이밍 그리고 결합 영양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제 가족에게만 챙겨준 진짜 단백질 3가지 중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류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리는 류신의 류시인이 이건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아미노산이에요. 고기, 생선, 달걀 등에도 들어있지만 나이 들수록 이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세포의 단백질 공장이 둔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는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23제 이상의 류신을 반드시 섭취하라. 그럼 어디에 류신이 가장 많을까요? 의외로 고기보다 유청 단백질 외의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에 많습니다. 특히 WPI 형태의 유청 단백질은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무가당 WPI 단백질 20g를 물에 타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7% 증가했고 혈당이 안정되고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힘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질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짜 단백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완전 단백질인 퀴노아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만드는 데 별로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퀴노아는 다릅니다.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유일한 식물 단백질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만 먹는 단백질은 불균형하고 식물성만 먹는 단백질은 약합니다. 그래서 2개를 섞어야 합니다. 이걸 단백질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WPI 70% 퀴노아, 단백질 30% 이 비율로 아침에 한 컵만 마셔보세요. 단백질 흡수율이 1.5배 올라가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미국 UCLA 노화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동식물 단백질을 섞어서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합성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보통 단백질은 운동 후에 먹으라고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오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 류신과 퀴노아 단백질을 넣어주면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가 아니라 근육 재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아침에 유청 퀴노아 단백질을 드시고 점심은 평소처럼 저녁엔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셨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던 숨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툭 한 오르면 후 하시던 분이 지금은 손잡이도 안 잡고 오르세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단백질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재료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류신 중심 단백질, 두 번째 식물 완전 단백질 퀴노아까지 다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만 몰래 챙겨주는 단백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시니어의 면역력, 관절, 그리고 두뇌까지 바꾸는 단백질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세 번째 단백질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이었습니다. 잠시 후 진짜 핵심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가족들에게만 챙겨준 세 번째 단백질,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절 영양제로만 알고 계시죠. 바로 콜라겐 펩타이드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 단백질이었어? 이렇게 되묻는 분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중 30% 이상이 콜라겐 구조예요. 피부 연골, 근육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합 단백질이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펩타이드 형태의 콜라겐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됩니다. 하지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1000다 이하는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들어가 실제로 근육, 연골, 뇌, 피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콜라겐 펩타이드 오지를 아침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게 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확 줄고 피부가 매끈해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하루 오지에 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 섭취했을 때 무릎 통증이 평균 36% 감소하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관절과 세포를 동시에 젊게 만든다. 이제 여러분께 이 세 가지 단백질을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챙기면 좋은지 제가 가족들에게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단백질 루틴 의사가 가족에게만 알려준 방법. 1. 아침 공복 기상 후 30분 이내 유청 단백질 WPI 20G 퀴노아 단백질 10G 콜라겐 펩타이드 오지 물 300ml에 타서 한 번에 섭취. 이 조합은 근육장 건강관절을 동시에 켜줍니다. 특히 공복에 류신이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바로 켜지기 때문에 하루 에너지와 근력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2. 점심 일반 식사에서 단백질 20G 이상 확보. 닭 가슴살 100G,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만 먹지 말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같이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가 단백질 합성을 도와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항상 고기엔 꼭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곁들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3. 저녁 취침 23시간 전 단백질보다 회복 영양을 중점으로. 이때는 단백질보다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두유, 삶은 달걀 등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근육을 세우는 시간보다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루 3번의 단백질 리듬을 지키면 하루 전체의 단백질 흡수 효율이 최대 2.2배까지 증가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한 그룹은 한 번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45%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신장에 무리 간다 하시는데 그건 지방과 당이 섞인 저가 단백질 보충제 때문입니다. 깨끗한 원료, 무가당, 무색소 WPI 형태라면 신장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량이 늘어 당뇨 합병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로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관리한 단백질 루틴을 3개월 실천한 뒤 공복 혈당이 117에서 94로 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허벅지 둘레가 ECM 늘고 하루에 피곤하단 말을 안 하세요. 이게 바로 제 가족에게만 챙겨준 진짜 단백질의 힘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건축 자재이자 노화를 되돌리는 재료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고기만, 달걀만, 두유만. 이제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몸의 세포가 알아듣는 언어, 즉 흡수 가능한 단백질로 바꿔야 합니다. 류신으로 스위치를 켜고 퀴노아로 균형을 잡고 콜라겐 펩타이드로 연결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가 시니어 건강의 핵심 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단백질 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하는 영양소 세 가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진짜 단백질 기억나시죠? 류신 단백질, 퀴노아 단백질, 그리고 콜라겐 펩타이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걸 열어주는 열쇠가 없으면 문이 잠긴 채로 남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 세 가지만 함께 먹으면 단백질 효과가 2배 이상이라고 확신하게 된 보조 영양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에 흡착되는 걸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이에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 합성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에게 하루 2000IU의 비타민 D를 아침 단백질과 함께 챙기게 합니다. 햇빛을 20분쯤 쬐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엔 부족하기 쉽죠. 그래서 영양제로라도 꼭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수록 비타민 D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마치 엔진의 출력이 세질수록 연료가 더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근육으로 변할 때 에너지 변환 효소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쉽게 말해 단백질을 근육으로 번역해주는 통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300mg를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경련이 사라지고 밤에 다리 쥐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미국 에이징 셀 학회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28% 더 늘었다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건 단백질이 세포막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면 근육세포가 더 탄력있고 유연해집니다. 결국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65세 이상은 단백질을 먹어도 염증이 심하면 그 단백질이 오히려 노폐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하루에 EPA, DHA 합 1000mg 이상의 오메가3를 추천드렸어요. 단백질 섭취 후 30분 이내에 함께 먹으면 근육 염증이 확실히 줄고 회복 속도도 1.5배 빨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단백질 흡수를 진짜로 완성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1. 비타민 D 근육 합성의 스위치. 2. 마그네슘 단백질 작동의 통역사. 3. 오메가3 세포막의 윤활유. 이 세 가지가 단백질과 만나면 몸은 10년 전의 시스템처럼 다시 깨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잘 챙겼다면 하루의 루틴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제가 직접 실천 중인 노화 역전 단백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노화 역전 단백질 루틴.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유청 단백질 20지 퀴노아, 단백질 10지 콜라겐 펩타이드 5지, 비타민 D 2000IU 함께 섭취, 물 300ml. 점심 활동 시간 중 단백질 식단 닭가슴살, 생선, 달걀 중 태길,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비타민C 채소 곁들임. 저녁 취침 23시간 전 트립토판이 포함된 음식 두유, 삶은 달걀, 바나나. 마그네슘 300mg, 오메가3 1000mg 함께 섭취. 이 루틴을 4주만 실천해도 근육량, 체력, 피부 탄력이 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뚝뚝 소리 나던 게 멈췄고 아버지는 밤에 다리 쥐가 사라졌어요. 그때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밥이 아니라 건강을 먹는 기분이야.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노화를 멈추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혈당, 혈압, 면역, 기억력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몸의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단백질 루틴을 유지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단백질 습관 5가지, 그리고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채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식사용 단백질 식단표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단백질의 모든 진실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단백질 3가지와 그 흡수를 도와주는 3가지 영양소까지 알려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임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봤던 단백질 섭취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몸이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 한 끼에 단백질을 왕창 드십니다. 하지만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65세 이상은 한 끼당 2025지 이상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아침 마이너스 점심 마이너스 저녁 균등하게 단백질을 배분해야 하루 종일 근육이 유지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건 단백질 폭식일 뿐이에요. 결국 남는 단백질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당분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 시럽, 초콜릿, 꿀을 넣는 경우가 많죠. 이건 흡수가 아니라 당화 반응을 일으켜 단백질이 변질됩니다. 몸속에서는 이게 노폐물처럼 작용해 피부 탄력, 관절, 혈관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무가당 상태로 섭취하세요. 맛을 위해 넣은 당분 1스푼이 흡수율을 반으로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식사와 단백질 보충제를 동시에 섭취하는 습관. 밥 먹으면서 단백질 쉐이크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에서 경쟁이 생깁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뒤로 밀려나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되죠. 단백질 보충제는 식전 30분 혹은 식후 1시간이 이상적입니다. 이 간격만 잘 지켜도 흡수율이 3040%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 수분 부족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 단백질 대사 과정이 막히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한 컵 반약 30만 400ml의 물을 꼭 함께 마셔주세요. 그게 근육이 살아나는 물입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만 챙기고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이건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생길 거라 생각하시지만 운동 자극이 없으면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변합니다. 걷기라도 하세요. 하루 30분만 꾸준히. 단백질이 몸 안에서 활성화되려면 근육을 쓸 일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그룹이 근육 합성률이 52% 높았습니다. 단백질은 움직임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1. 단백질을 몰아먹지 말 것. 2. 당분과 함께 섭취하지 말 것. 3. 식사와 겹치지 않게 섭취할 것. 4. 물과 함께 마실 것. 5. 반드시 가벼운 운동과 병행할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단백질의 효과는 2배 이상, 몸의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로 단백질을 채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식사용 단백질 식단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모님께 드린 실제 플랜이에요. 식사용 단백질 플랜. 하루 예시. 아침 삶은 달걀 2개 단백질 약 12지, 두유 1컵 단백질 7지, 사과 반개 견과 1줌, 유청 단백질 쉐이크 1잔 20지. 점심 생선구이 1토막 단백질 20지, 현미밥 반 공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김치, 미역국 1그릇. 저녁 닭 가슴살 100지 단백질 23지, 두부 반모 단백질 10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들기름 무침, 마그네슘 보충제 따뜻한 물 1컵.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 단백질 총량이 약 9만 100지로 65세 이상 남녀의 근육 유지에 최적입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육의 노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무엇을 먹는지가 몸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의 힘입니다. 류신으로 스위치를 켜고 퀴노아로 균형을 잡고 콜라겐 펩타이드로 세포를 잇는 것. 이게 제가 제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건강 처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달라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과학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김건강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단백질처럼 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